월살 영역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죠. 12띠가 다 월살이 있겠죠. 여기 월살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축월에 태어날 경우에 월살에 해당되고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술월에 태어날 경우에 월살에 해당되고요.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진월에 태어날 경우에 월살에 해당돼요. 뱀띠, 닭띠, 소띠는 미월에 태어날 경우에 월살에 해당돼요. 돼지띠는 해묘미 운동을 하죠. 그 해묘미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돼지띠가 축을 만났다는 것은, 이 축은 미 입장에서 보면은 육충이잖아요. 그렇죠? 해 입장에서 보면은 방합을 해서 긴밀한 관계지만 나의 화개살의 그 기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축이라는 에너지도 돼지띠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에너지예요. 그쵸? 겨울을 완성하면서 물의 나라를 완성하고 북쪽의 기운을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체에서는 씨앗의 세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를 방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축이라는 그 방합의 공간은 자신의 화개살과 또 육충이 되네요. 그쵸? 이 부분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죠. 돼지띠 입장에서 미는 화개살이란 말이에요. 자, 화개살은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자기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띠는 미의 방식으로 화개살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미의 방식이 뭐냐, 축의 방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미의 방식과 축의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띠 입장에서 축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 축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직하는 거죠. 단체, 팀, 협회, 거기에 회원 자격. 여기는 개인 자격이 아니네요. 그렇죠?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자격. 거기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돼지해의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그 움직임은 어디예요? 미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기 내부겠죠. 자기 내부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향, 성격, 잠재력이라고 해요. 여기 방합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술을 뭐라 그래요? 여긴 뭐예요? 사회, 터득, 기술이겠죠. 뚝 떨어져서 내 개인의 그 능력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삼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잠재력, 자기의 성격대로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방합이라는 에너지가 강한 분들은 그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방합형 인생은 내가 속해 있는 협회나 단체의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 입장에서의 이 축이라는 월살은 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본 잠재력 쪽으로 가자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자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사회를 떠나서 자연인이 되고 싶다. 하지만 자연인이 쉽게 될 수가 있을까요? 쉽게 될 수 없죠. 내 주변에 나랑 관계된 이 사회에서 만난 인간관계가 나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돼지띠가 이 축이라는 공간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좋겠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월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우미 쌀이 돼서 인생을 참 평탄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초살이 돼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삶을 사는 크게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건데 왜 이렇게 다르냐? 자기 삶의 변동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약간의 기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해와 축은 서로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상당히 언밸런스하죠. 새로운 변화 터전에서 잘 싹을 틔운 사람이 성공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탁수 과정에서 이 탁수가 무조건 혼탁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풍요와 다양성을 제공하는 황금어장이다. 해축은 황금어장이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흙탕물이 될 수도 있다. 요 기로에 서 있네요. 그쵸? 그래서 그 학창 시절의 변곡점,
그 다음에 사회생활할 때 변곡점, 3, 40대 이후에 투자나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할 때의 변곡점,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 탁수 변화에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거는 뭐예요? 겨울의 기운을 마무리해서 봄 기운을 생산하는 것이 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축이라는 에너지가 이 해라는 이 잠재력을 싹 틔울 수 있는 터전을 사실은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그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시점에 우리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 터전을 벗어나라, 도망가라, 회피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곳이 너에게는 황금 어장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 적응하는 기술과 훈련을 감내하고 인내해라.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해와 축의 만남은 이 축이 탁수가 돼서 흙탕물이 될 것이냐, 황금 어장이 될 것이냐. 이 축이라는 터전은 뭐예요?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발효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남이 하기 싫은 분야, 그러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이 발효는 음식과 연결되겠네요. 그 다음에 생명과 연결되니까 의료, 보건 이런 쪽과 연결되겠죠. 재활용이니까 자원, 물자, 그렇죠? 공장지대, 군대, 법 조직 이런 거랑 관계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 노인, 복지 요양, 그 다음에 경매, 종교적인 거죠, 그렇죠? 종교적인 거. 다양하게 직업군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직업은 다양하다 하더라도 해와 축의 만남에서 그 변곡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또 방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잘못 인간관계가 꼬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합이라는 것은 자기랑 뜻을 같이 하니까 세력이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해지잖아요. 팀이 되니까.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해축은. 그런데 이 방합이 됐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꼬인단 말이에요. 꼬인다. 인간관계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팀으로 움직일 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삼합의 목적성은 내가 잘해서 나중에 언젠가 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합은 팀으로 움직이거나 조직으로 움직이거나 회원끼리 움직인다든가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힘이 세질 수도 있지만 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뭐 여기 예를 들자면 투자 분야에서도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한다기보다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성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게 종교적인 분야도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의 흐름, 조직의 흐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인생의 변곡점이 이분들한테는 대단히 인생 전체에 영향을 크게 주더라. 그 다음에 탁수가 되는 터전인데 그 탁수를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흙탕물이 아닌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해축이 만나면 탁수죠. 탁수는 영양이 가장 풍부하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탁수가 될 수 있으니까 트랜스 지방이 튀김부터 과자부터 밤에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세. 탁수가 되면은 호흡기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죠. 호흡기가 탁한 거. 뭐 비염부터 여기 장염, 피부 트러블부터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하복부 냉증, 생리통부터 소화불량, 여기도 장예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뭐가 돼요? 뱃살이 되죠, 뱃살. 하여튼 축토가 들어가는 탁수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 황금 어장으로 만들 것이냐, 흙탕물이 돼서 진짜 혼탁한 몸을 만들 것이냐,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엉켜 있을 것이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 뵐게요.